네, 반갑습니다. 오시아주마입니다. 앞에서 스토리 채널을 만들어 보셨습니다. 스토리 채널을 만들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심사가 없기 때문에 만드는 즉시 바로 생성이 됩니다. 와우, 장난이죠?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스토리 채널을 가입하셨을 때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시면은 이미지를 넣는다거나 혹은 배경을 넣는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만들고 나오면 거의 뭐 회색 도시 같이 회색의 이 스토리 채널이 나옵니다. 이제 꾸미셔야겠죠. 예, 이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근데 왜 저는 채널명을 검색했는데 안 뜨나요? 제일 많이 물어보십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시 아줌마라는 채널을 운영 중이잖아요. 오시 아줌마를 검색을 했는데 오시 아줌마가 떠야 되거든요. 지금 뭐 실제로는 뜨고 있습니다만 근데 안 뜬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채널 처음 만드신 분들에게 자주 발생을 하고요.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초기 세팅에는요, 프로필 이미지가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예, 여기 프로필 이미지 그리고 배경 이미지를 넣어 주십니다. 이때 좀 주의사항은 저라면 스토리 채널 앱을 통해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스토리 채널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다 모바일에서 보고요. 소식을 확인하는 혹은 친구 추가를 하러 가는 곳이 모바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모바일 화면이랑 PC 화면이 틀리기 때문에 뭐 PC에서 아무리 이쁘더라도 모바일에서는 잘려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PC에서 이쁘게 하시기보다는 직접 핸드폰 앱을 통해서 모바일에서 어떻게 하면 프로필과 배경 이미지가 이쁜가 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딱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두 개 정도씩의 글을 써 주시면은 정확하게 7일 후에 내 글이 검색이 되게 됩니다. 예, 제 글도 검색이 될 뿐만 아니라 스토리 채널 명이 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박씨 아줌마라는 스토리 채널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프로필 그리고 배경 이미지 그리고 글을 하루에 한두 개씩 정도 써주시면은 약 7일 후 박씨 아줌마 검색하면 스토리 채널 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세팅했던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기도 하고요. 네, 이렇습니다. 모바일은 제가 또 다른 동영상에서 모바일에서 나오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겠지만 예, 뭐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PC에서 저희가 글 쓰고 컨텐츠 생산하는 영역이 PC가 많기 때문에 좀 저는 PC 위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과 다음 동영상 통해서 한번 기능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위 상단에 보시면은 관리자 메뉴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관리자 메뉴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홈은 뭐 당연히 지금 채널 홈이고요. 자, 정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정보 들어가면 채널 명을 선택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변경할 수가 있으십니다. 옐로 아이디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바꾼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스토리 채널은 3번까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오시 아줌마잖아요. 제가 오시 아줌마 하다가 망했어요. 박씨 아줌마 하다가 망했어요. 강씨 아줌마 하다가 망했으면 뭐 또 이씨 아줌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번 계속 바뀌지만 3번 예. 되니까 만들어 오실 때 잘 만들어 오시면 좋겠죠. 자, ID URL 검색용 주소는 한번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보통 여러분들이 만들 때 쓰셨던 거는 제가 지금 드래그해서 했던
ch/ 여러분들의 아이디나 혹은 여러분이 넣으셨던 글이 뜹니다. 그런데 뒤에 app가 붙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이게 뭐냐면요, 스토리 채널에선 앱 URL이라고 부르고요, 일반적으로는 딥링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스토리 채널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채널 앱이 설치된 경우 앱 실행 후 내 채널로 이동한다 라는 거고요. 그런데 핸드폰에 스토리 채널이 안 깔려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카카오 스토리의 웹페이지가 보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객은 대부분 모바일에서 컨텐츠를 확인하고요, 모바일에서 친구 추가 혹은 소식 받기를 할 가능성이 크니 여러분들이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이메일, 카카오톡 옐로아이 등등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될 주소가 바로 app가 붙은 주소입니다. 이 주소를 고객이 모바일에서 클릭을 하면 바로 여러분들 카카오 스토리 앱이 호출이 돼서 거기서 바로 여러분들 채널을 소식받게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로 이동됩니다. 고객 입장에서 버튼 한번 누르면 끝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주소를 쓰지 않고 그냥 오시월드만 썼다라고 한다면은 클릭하면 웹페이지로 갑니다. 웹페이지로 가면 소식받게 하려면 다시 스토리 채널 앱으로 가서 앱에서 로그인 해야 되고, 혹은 뭐 로그인이 돼 있으면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또 클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단계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PC에서 이걸 클릭을 하면 그냥 일반 페이지가 나오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내 핸드폰에 앱이 안 깔려 있다 라고 한다면 그냥 웹페이지가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app를 쓰시는 게 여러모로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자, 한 주 소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주 소개는 신규 방문자가 많이 보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신규 방문자에게 준 혜택이 바뀐다거나 혹은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다면 한 줄 소개를 정기적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제 카테고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한 줄 소개까지는 고객한테 노출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줄 소개 아랫부분은 고객에게 노출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카테고리 채널 대표 검색어는 여러분들이 스토리 채널에서 친구 부분 누르면 추천 채널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거기에 노출되는 것 이외에는 아직 별도로 노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동일하게 얘기지만 만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은 가급적이면 많이 바꾸시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소식 전파 쿠폰. 소식 전파 쿠폰이 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겁니다. 소식 전파 쿠폰은 페이스북의 임프레션이랑 비슷한 기능이고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오씨 아줌마를 소식받겠다면 A라는 사람의 친구에게 A는 지금 오씨 아줌마를 소식받겠습니다 라는 게 알려집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알려지는 건 아니고요, 이 쿠폰을 사용했을 때만 알려집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스토리 채널을 구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7일 쿠폰을 쓰고 있는 기간 안에 이분이 친구를 추가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A라는 사람의 친구에게 알려집니다. 그럼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알려지는 거 뭐 당연한 얘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채널을 고객들이 소식 추가를 많이 할 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하루에 한 명씩 가입하는 스토리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7일 적용 쿠폰을 썼어요. 그럼 7일 동안에 하루에 한 명씩 가입을 하니까 7명.
7명의 친구들에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죠. 그래서 신규 이벤트 혹은 오픈 이벤트 혹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할 때 같이 소식 전파 쿠폰을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뭔가 이벤트를 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명씩 가입하다가 이벤트 기간에는 뭐 많게는 10명, 적게는 10명, 뭐 많게는 뭐 몇백 명도 가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벤트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면 만약에 하루에 10명이 소식 받기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한 명씩 했을 때는 7명이지만 10명씩 7일을 했다라고 하는 70명입니다. 소식 전파 쿠폰을 하루에 10명씩 가입할 때 사용했다면 일주일 동안 70명의 친구들한테 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하루에 한 명씩 7명한테 알려지는 것과 70명일 때 70명의 친구들에게 알려지는 것 큰 차이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 7일 적용 쿠폰은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쓰시겠지만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이벤트와 함께 준비하고 쓰셔야 됩니다. 예, 참고 정보 뭐 이렇고요. 사업자 정보는 여러분들이 그 판매를 한다거나 뭐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뭐 저는 안 쓰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관련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상업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시면은 직접 예를 들어 공구라던가 뭐 이런 것도 판매하지 않으시면은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화하기 요거는 여기 나오더라고요. 요렇게 노출이 됩니다. 예, 요거는 아마 가입하실 때 아마 세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종 물어보십니다. 스토리 채널 삭제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삭제 있죠. 자, 관리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리자는 일단 마스터와 매니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매니저는 4명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랑 매니저의 어떤 권한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매니저가 갖지 못하는 권한을 마스터가 가진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채널을 폐쇄하는 겁니다. 채널을 폐쇄하는 것 이외에는 똑같습니다. 관리자를 초대한다거나 관리자 초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서 여러 카카오 계정으로 초대하거나 혹은 카카오 스토리 친구일 경우 초대를 할 수 있고요. 두 가지 초대가 가능하겠죠. 예, 그리고 관리자를 보냈을 때 얘 마음에 안 들어 혹은 얘는 퇴사했어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마스터와 매니저가 동일하게 가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 관리자 눌러보시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구독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찍는 시간이 새벽 1시쯤 됐는데요. 요 통계가 거의 아침에 8시, 9시 이때쯤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12시가 지난 상황에서 지금 화면을 열었더니 좀 통계 그래프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보통 봤을 때는 30대, 40대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내 물건을 사줄 사람들이 많이 보고 구독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의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10대들이 많이 듣는다, 뭐 물론 마케팅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제 강의를 신청할 가능성 극히 없잖아요. 근데 구독자를 제가 모을 때 10대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로 모았더니 10대가 많다. 이 채널은 돈을 버는 채널이랑 좀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구독자 목록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구독자 목록은 5,000명까지 됩니다. 제가 지금 약 4,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4,100명의 이름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김우영 님이 이 사람 어떤 분이지? 막 클릭을 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볼 뿐, 그리고
차단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이름만 확인할 뿐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없고요. 자, 차단. 최근에 스토리 채널이 이제 마케팅 활성화되면서 큰 스토리 채널 밑에 댓글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가 더 좋던데요. 이거 이상한데요. 어쩌고저쩌고. 예, 자꾸 지속적으로 광고 다신 애들은 차단시켜야 되잖아요. 카페에도 차단이나 강퇴가 있듯이 얘는 강퇴는 없습니다만은 차단하게 하면 이 운영자는 그 댓글이나 활동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게시글은 동일하게 볼 수 있지만 예, 그 활동들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활동 로그는 뭐 크게 보실 필요 없고요. 예, 구독자 요 통계인데요. 요 통계가 생각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뭐 주간 요약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명이 소식을 받았다, 그리고 너의 활동은 어떻다, 방문 사용자는 어떻다, 내용 하나씩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일단 눈에 띄는 거 구독자. 예, 구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지금 갑자기 제가 훅 떨어졌죠. 요게 통계 처리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거고요. 지금 아침 8시가 되면 아마 복구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제 자랑은 제 자랑인가요? 뭐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아이고. 네. 자, 바뀌어져라. 예, 2013년 네. 2014년을 착각했습니다. 예, 2014년 1월 되면은 네, 제가 한 11일부터 했거든요. 스토리 채널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어떤 시기 때 많이 늘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언제 소식 받기가 많았는지 제일 많을 때는 뭐 한 30명 다리에 받은 적도 있고요. 예, 엎치락뒤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일별로 총 구독자 소식 받기, 또 소식은 몇 명이 끊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댓글, 좋아요, 공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노출량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요. 카카오 스토리는 무조건 최신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활동 사용자는 댓글 느낌 공유를 남기신 분인데요. 댓글 느낌이 많다고 이게 뭐 고객한테 노출이 잘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KPI가 댓글 느낌이 될 수는 없고요. 공유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유 이벤트가 안 되기 때문에 컨텐츠 중심으로 올리고 그걸 공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공유가 많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됩니다만은 예, 어쨌거나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토리 채널에서 댓글 느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노출量전혀 상관없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건데요. 방문 사용자는 UV입니다. 즉 5명의 사람이 총 12분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건 5명만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온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채널 홈 조회, 게시글 조회가 있는데요.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여기 좀 특이한 점은 글을 안 쓸 때는 채널 홈이 게시글보다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예, 게시글이 없다면 예, 그래도 글 안 쓰더라도 85명이 읽어주니까 뭐 컨텐츠의 어떤 수명은 생각보다 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게시글이랑 조회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채널 홈에 들어왔습니다. 채널 홈을 듣고 소식 받기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리고 그 게시글을 확인한다,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이 할까요? 예, 신규 고객들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구독자들은 타임라인에서 글들을 보지 절대로 채널 홈에 들어가서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채널 홈 조회수는 여러분들이 신규 고객을 위한 마케팅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또 하나,
게시글 조회수는 이게 많으면 좋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여기서 근데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컨텐츠를 주었을 때 고객들이 더 많이 좋아하는가, 더 많이 게시글 하느냐,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하실 분 하나 있으시겠죠. 그럼 게시글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아? 기본적으로는 게시글에 더보기를 눌러야 봤다라고 계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컨텐츠가 요즘 짧아지고 있기도 하고요. 카드나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된 경우는 더보기를 누르는 경우가 극히 적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대부분 더보기를 누르는 것이 핵심이 아닐 경우에는 이 게시글 조회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하실 때 요거는 참고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더보기를 누를 때 게시글 조회가 될 것이다. 정리하면은 통계에서 여러분들의 채널 홈을 보는 사람은 신규 고객, 혹은 게시글을 많이 보는 사람은 기존 고객들, 혹은 여러분의 소식받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글들을 힘들게 보느냐, 이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들어가면 뭐 나날이 몇 명이다, 뭐 이런 것들을 조회수는 얼마고 게시글 얼마,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쉽죠? 제가 막 폭풍같이 설명을 했지만 감히 들어보시면은 중간에 세팅하고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뒷 영상에는 실제로 글을 쓰면서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은지 이런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